네, 안녕하세요. 39 플러스. 네, 저희 시네타운 39의 뭐야 39 플러스는? 기획물이죠. 네, 39 플러스의 진행을 맡은 파인입니다. 네, 저희가 그 39 플러스라는 그냥 뭐지? 패널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존씨님 출연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존씨입니다. 네, 그리고 목동 패스밴더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동 청년 패스밴더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아니지? 아무튼 네, 지난번에 이어서 어쨌든 네, 빌바오님 또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신체 10%가 소맥으로 이루어진 빌바오입니다. 보기에는 정도? 20%? 거기에는 다른 10%는 치킨으로 채워졌어요. 아 치킨이구나. 네, 네. 치킨 매니아에서 그리고 오늘도 엔지니어링에 힘써주시는 프란시스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힘쓰고 있다가 뚝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의아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청취율을 높이고자 네, 또 뭔가 좀 다른 걸 해보자. 물량 공세? 네, 물량 공세죠. 그렇지. 네. 질이 아니라 양으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어나더 라운드 편을 한번 맞아요. 그때 술 이야기 하다가 네, 네. 못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한번 그래서 기획을 해봤는데 요걸 네. 한번 좀 파일럿 한번 만들어보고 네, 한번 판을 키워보자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또 저희가 사실은 이 시네타운 39라는 영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뭐 전문가라든지 네. 어떤 다들 뭐 시네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시네필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나인틴의 등을 업고 있다는 걸 네네 그냥 이제 음. 나인틴의 팬들끼리 뭐 이렇게 모여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뭐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각자의 전문 분야, 각자의 관심사들을 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라기보다는 그렇고 각자의 전문가인 관심 분야. 척 네. 하는 분야 네. 그런 거. 좀 아니다. 네.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사실 다들 뭐 영화 이야기를 떠나서 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출연해주신 존씨 형님이랑 네. 목동 패스밴더님이 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전문가는 아닌데 나는 전문가인 척 술을 많이 마셨다. 네, 많이 마셨고 또 단연간 술을 마셨다. 업으로 다른 경험도 그렇죠. 있으시고. 네네. 네. 그리고 빌바오님도 소비 전문가죠? 술 소비 전문가? 저는 주로 이제 소맥 전문가. 많이 먹고 추천하는 소맥 이렇게 조합 있나요? 비율. 어차피 뭐 한국 술로 만들기 때문에 굳이 뭐 맛을 따지는 게 웃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세죠 중요한 건 소맥은 거기서 거기다? 소맥은 기세로 기세다. 먹는 이거 화이팅으로 맛있다. 먹는 괜찮네. 요 비율이 최고야 하고 딱 하면 그런 거는 뭔가? 사실 몇 잔 처음에나 뭐 좀 그렇게 하지 나중에 가면 대충 따르고 소맥은 아끼네 먹는 아끼네. 거죠. 쏘면 그거지. 영차. 그쵸, 그 양맥. 기세로. 그 양맥. 그러니까 잔을 어떤 기가 막힌 타이밍의 분위기를 봐서 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맛으로 먹는 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소주도 종류가 많고 맥주도 종류가 많은데 그래도 뭔가 좋아하는 조합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시판되는 소주들 뭐 참이슬 뭐 처음처럼. 가스 처음처럼 뭐 이런 새로. 것들은 사실 굳이 뭐 맛 진로. 구분을 하는 게 애초에 좀 의미가 없고 그냥 희야시가 잘 돼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야시 전문 용어 아니 감정이 나왔습니다. 늘어났는데 희야시라니. 근데 또 부산에는 또 이게 네.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많이 써가지고 아, 많이 묻어 있는 경우도 좀 있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 존씨님이나 목동 패스밴더님을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만 들어도 과거에 이제 조금 술을 이렇게 다루던 그런 그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좀 있죠. 네.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존씨님부터? 저는 대학교 때부터 바텐더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조금 남다르긴 한데 학교 다니다가 학교 앞에 있는 바를 놀러 간 거지. 네, 이제 이쁜 여학생이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못 참지. 가야 돼. 갔는데 네. 그 바라는 데를 거의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거기서 바텐더 분들이 칵테일 만드는 것
그리고 손님들하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날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여기서 알바하고 싶다. 일하게 해달라. 네. 월급은 안 줘도 된다. 진짜? 배우고 패기, 싶다. 패기. 아. 그래서 한 달 반인가 2달 정도를 진짜 무급으로 일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바텐더로 채용이 돼서 네. 그 여자랑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는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만뒀어. 하하. 그것 때문에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간 형이 건데. 들어와서 쫓아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튼 사장님의 취향이 또 네. 아무튼 그때는 아, 뭐 아시겠지만 패스밴더님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모던바 뭐 이런 게 없었고 그때는 플레어바라고 해서 그땐 거의 다 플레이였죠. 쇼하고 쇼하고 불 뿜고 막걸리 병 마시고. 돌리고 그 영화 칵테일에 나오는 네네네 그런 그런 바가 쇼를 유행이었기 때문에 퍼포먼스 보여주는. 저도 이렇게 막 신문지 같은 걸로 밭을 만들어 가지고 병 집에서 돌리고 이거 네. 쉐이커. 네 쉐이커 막 하고 불 뿜고 요새는 그거는 네. 술집 잘 없죠. 없죠. 요즘은 없을 거예요. 아. 네네. 약간 촌스러운 느낌으로. 근데 보이기도 있긴 하죠. 있는데 네네네. 플레이오바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지금 프로바는 애들 가는데 분위기가 네. 좀 네. 우리나라 그 바가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바텐더 세계도 되게 좁고 네. 뭐 제가 그동안 이제 직업으로 했었던 커피 쪽도 되게 좁은데 바텐더는 진짜 좁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기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한 4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역사가 되게 짧아요. 사실 TGI 프라이데이라는 그 외식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바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나도 이거 그럼 배웠어. 네, 그거 플레어 배웠는데. 바. 진짜 얼마 안 됐네? 그렇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진짜. 네. 그 전엔 없었어요? 그 전에는 거의 바라는 명칭은 쓰긴 했지만 네. 이렇게 막 칵테일을 직접 만들고 쇼잉을 하고 그런 그 바텐더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 칵테일을 서브하는 그런 바의 개념은 TGI가 우리나라에 심어준 거예요. 지금도 대회를 그 TGI에 모여서 할 걸요? 네. 진짜. 내가 그 옛날에 네, 아마 그래서 TGI의 1기 그 초창기 쳤던 분이 이제 피노키오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바텐더 분이 아마 코가 우리나라 크시고? 바의 바텐더의 최고참으로 계시고 아. 그분의 제자의 제자가 접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TGI가 원래 약간 그런 칵테일 문화나 이런 것들도 다루는 거예요?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 그렇죠. 정도로만 우리는 다 알고 패밀리 있었거든요. 레스토랑 스테이크 이렇게 써는 집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거기 안에 가보면 자세히 보시면 바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바에 자리에 앉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의자가 불편하니까. 네, 의자도 좀 불편. 이게 스툴이 좀 높기도 하고. 나는 그 앞에 그렇죠. 요 처음 본 분이랑 네. 얼굴 마주하는 게 조금 그렇죠. 네, 그런 게 조금 불편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어서 아. 뭐 외국 문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바뀌어서 네, 또 일상화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언젠가는 다시 그런 플레어 바가 자리에 다시 유행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사실은 그때 바텐더 경험을 살려가지고 원래 바를 하고 싶었는데 네. 내가 이제 바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자본도 모으고 하니까 그 유행이 이제 지나가고 끝났죠. 네. 소위 말하는 그런 모던 바나 토킹 바 이런 것들로 많이 약간 퇴폐업. 약간 퇴폐라고 그렇죠. 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는 좀 지나서 뭐 몰트바, 싱글 몰트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잠깐 바람이 불긴 했지만 무슨 오이스터 바 뭐 그런 식의 오이스터바 요즘 있잖아요. 오이스터 바나 아니면 이것도 술에도 되게 유행이 있잖아요. 네. 네, 그쪽에도 그래서 한때는 한참 이제 진토니카, 진토닉이라고 하는 그 칵테일이 재해석되면서 진토니카라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엄청 유행이 있었는데 뭐 진토닉에 토마토를 넣기도 하고 오이를 넣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좋다. 네네 바람이 또 불어기도 했죠. 이거 유행이에요 술도. 예전에 존씨 형님이 그 나인틴에 사연도 보내셨어요. 그 바텐더 맞아요. 했을 때 네, 그 여자랑 그 여자 사장님이 네 있었다. 맞아요. 네. 아주 아주 기억난다. 그 사연 네. 기억나세요? 은꼴이죠. 네. 그래요 은꼴이에요. 은꼴 사연. 야, 은꼴 되게 오랜만에 들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무튼 그분이 뭐 성함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예인이셨거든요. 진짜? 네. 그때 당시는 VJ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지금 그럼 다 알겠다. 노홍철도 그쵸. 엠넷, 그죠? KMTV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VJ 비디오 자키. 네네. 뭐, VJ 여성이면은 네네. 그 진짜 여기까지만. 연명 안 네, 되는데.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네. 비읍
아, 네. 아니야? 네네네. 아니 네. 있어. 네, 있어, 네. 있어. 네. 아그 저는 전진아 씨 좋아했었는데. 아, 네. 네. 네, 네, 넘어가시죠. 목동 패스밴더님은 인문계획이 어떻게? 아, 지금 바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는 사실 뭐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또 그렇다고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네,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열심히 한 감이 있는데 네. 자격증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술 관련해서는. 근데 와인도 그렇고 전통주도 그렇고 거의 그냥 소믈리에인 줄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전통주 소믈리에, 와인 소믈리에인지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집에. 그러니까 와인 업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난 전통주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전통주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전통주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또 와인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와인 소믈리에인가 보다 약간 블루오션을 파는구나. 그냥 약간 그 둘 다를 좋아해서 네. 근데 저도 본격적으로 먹은 거는 와인이 처음인 것 같고 그래도 와인으로 시작했다고 내가 굳건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준 씨가 바 얘기하는 걸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래 바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빠돌이. 아니 그런 거보다 그 하루키 소설을 좋아해서 하루키가 그 바에 완전 진심이잖아요. 바 그래서 같은 거. 그래서 항상 그 위스키 바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위스키를 한 잔 마시고 아니면은 뭐 칵테일도 되게 클래식한 칵테일 뭐 김릭 같은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뭐 바에서 앉아서 이렇게 책 보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멋있잖아. 네. 네, 멋있지. 아, 심지어 밀었던 걸로. 아직도 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불행하게도 저는 위스키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바가 그런 클래식 일본엔 클래식 바가 되게 많은데 일본 우리나라는 정말 싱글 몰트 바나 아니면은 진짜 몇 개 없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바들이 그냥 뭐 사실상 그냥 여자 보러 가는 데라서 그러니까 정말 바텐더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내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완전 전문 바를 가지 않는 이상 또 뭐 내가 원하는 바 분위기도 안 나고 그런데 가면 또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고 그렇죠. 또 술도 비싼 거밖에 안 먹어야 되고 하니까 좀 불만이야. 그래서 패스밴더님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김릿이라는 칵테일이 이제 진 베이스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토닉 같은 건데 이제 진토닉에 약간 뭐 레몬 주스나 샤워 믹스 같은 산미가 있는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칵테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김릿이 영어로 이제 송곳이라는 뜻인데 송곳처럼 이렇게 입을 딱 찌른다. 그런 뜻의 그 뜻은 몰랐네. 네. 하루키가 맨날 김립 먹거든. 김립 먹거나 아니면은 위스키 마시거나. 자극적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네. 저는 사실 술 진짜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냥 이제 막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애들이 막 그냥 소주 들이붓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늘 즐기고 지내왔는데 와인의 어떤 풍미를 최근에 알게 돼서 좀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동 패스밴더님의 그 전문 분야 아까 방금 살짝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실까요? 전문 분야는 전 사실 그래도 전통주 쪽이 제일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와인 쪽은 나 개인적으로 와인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와인은 워낙에 전문가들 많고 또 와인을 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 치고 저만큼 먹은 사람 되게 드문데 저는 공부를 안 해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와인을 먹다 보면은 진짜 막 되게 책으로 배워갖고 막 잘난 척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저는 뭐 차라리 그냥 전통주 쪽이 전문가로 하는 게 포지셔닝 하는 게 그냥 맞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같은 거는 그 소믈리에가 네. 따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진짜 3단계인가? 대단하죠. 3단계까지가 그것도 있는데 어디서 따느냐에 따라서 네. 뭐 그 다른데 그거를 한번 저도 따볼까 하고 이렇게 쓱 봤는데 그 뭐지 WS 뭐 18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네. 게 있는데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데서도 뭐 과정들은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제일 많이 쳐주는 것 네, 같던데. 맞아요. 예. 그 소믈리에가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막 그냥
진짜 시음에서 어디 그 양조장에 네네. 몇 년도 산인지 뭐 음. 그걸 알아맞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센서리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인 거죠. 코하고 혀가 좀 특출을 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연습을 해서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감각이 좀 좋아야 되겠죠. 감각은 예, 있어야 돼요. 감은 타고 나는 건데 사실 연습이지. 음. 나는 사실 그렇게 엄청난 뭐 사람마다 그 후각이나 미각에 조금 개발하기에 따라서 발전을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타고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무슨 뭐 요리왕 비룡 같은 뭐 그런 사람은 저 생각이 그렇게 없습니다. 막 네. 신성한 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잠깐 뭐 와인 클래스를 들은 적은 있었는데 그 이 와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믈리에 분들끼리 협회에서 어차피 협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토콜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이 된 게 있어. 약속이 서로 약속이 된 게. 그래서 이 맛은 이거라고 규정을 짓자. 그치.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맛만 구별하면 이거는 어디 프랑스 거고 보르도 거고 뭐 몇 년도 산이고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파인이 얘기한 내용에 그런 뭐 이게 어디서 만든 거고 누가 만든 거고 뭐 그런 것까지 맞추는 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야 그치. 저게 가능해? 신의 미각 뭐 이렇게 뭐 보이지. 신의 미각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처럼 음. 어느 정도 먹어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그치. 향을 그러니까 맡아보고 색깔을 보고 색깔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된지 알 수 그치. 있고 냄새 맡아보고 맛을 살짝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식화가 돼 있지. 여기 뭐가 그러니까 포도 품종이 뭐가 쓰였느냐 정도는 웬만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맞춰. 하다 그러니까- 보면 다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일반인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연습을 그치. 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면은 근데 거기서부터는 더 막 어느 지역 누가 양조자가 누군지 이런 걸 맞추는 거는 진짜 그거는 경험치에서 이건 누가 한 것 같은데랑 그냥 약간 경험 그 예측의 영역이고 그런 거지. 되게 미세한 맛과 향의 차이로 진짜 막 컴퓨터처럼 막 이런 거는 사실 쉽지 그런 건 불가능한데 그쵸. 그 큰 이거를 네. 나눌 수는 있지. 이게 대충 이게 까르베 쇼비뇽이라도 이거는 호주산은 아니고 이건 프랑스에서 만든 거다. 네. 그랬으면은 보르도 쪽 느낌이 나네. 음. 뭐 좌한 우한 막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색깔도 보고 뭐 약간 그 때려 맞추는 느낌인 건데 사실 나는 이거를 그 정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나는 그 정도만 해도 돼. 음. 아는 척만 하면 되잖아. 맞네 네. 맞네. 그 여성분과 마시면서 음. 그렇잖아요. 나는 칠레 거가 더 좋은 것 같던데 이거 나쁘지 않네 프랑스 거. 그 정도만 알아도 어디가 뭐 괜찮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전문가처럼 이렇게 맛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맛없는 건지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와인이라든가 와인은 뭐 다른 주종도 즐길 수 있는 자세는 충분한 것 같아. 내가 그게 없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그래.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와인인데 막 몇 천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난 막상 먹어도 왠지 그 구별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한데 불안한 게 아니고 뭐 비싼 와인 맛을 모르면 난 사실 좀 부러운데 싼 거만 먹어도 그냥 충분히 맞아요. 맞아. 사실 싼 저는 거 편의점에서 맞아. 와인 사 먹고도 맞아. 흡족하거든요. 가성비 고슈. 네. 그치. 이마트 와인. 네, 이모트 와인 좋아합니다. 이마트 진짜- 있는 거니까. 이마트는 정말 훌륭한. 진짜? 네.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정영진 회장이 거기 관심이 있어서 신경을 쓰니까 더 다른 마트에 비해 훨씬 낫다고. 그런 건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통주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전통주도 그렇죠. 아무래도 전통주가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네,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으면 사실 와인 먹는 게 그렇겠죠. 가장 네, 자부심도 느껴지고. 좋잖아. 네. 싸고 싸기도 맛있는 게 하고. 많으니까 네. 접근성이 좋은. 우리가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막걸리의 이 다양한 맛과 훌륭한 맛을 모르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으니까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네. 한국에서 자랐으면서 뭐 계속 뭐 와인만 좋아하고 위스키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먼저 이해가 안 가. 막걸리 맛있는 거 많은데.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아니 그냥 가성비가 좋아서 좋다. 뭐 이게 뭐 건강에 더 좋고 아니면 무슨 뭐 더 뭐 좋은 술이다 나쁜 술이다 이걸 따지길 떠나서 그냥
가성비가 좋고 우리 그러니까 몸에 맞는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쌀로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가성비가 좋고 맛있어서 그래서 먹는 거예요. 비교적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바텐더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네. 술을 전문 접했는데 분야로 하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되게 전통주가 외면당하는 그땐 맛 쉽지 않았지. 근데 예전 맛도 없었고. 전통주의 맛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았어요? 전통주라는 것 자체도 사실 막걸리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리고 막걸리, 동동주 이런 거 그냥 학교에서 특히나 우리 학교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선배들이 많이 마시는 그런 술로 운동권. 운동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한 것처럼 가성비라고 해야겠지만 그때 가성비란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싸니까 네네. 싸고 빨리 취할 수 있고. 싸고 그럴 취할 수 수 있는 술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나라 안 좋은 거는 다 박정희하고 일제 시대 하면은 그렇지. 다 맞는데 그 진짜 실제 그 두 팩터 때문에 전통주가 그냥 완전 사멸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다 지금 주세법 다시- 자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꼬여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많이 많이 좋아졌어. 풀려져서 그래도 전통주가 조금 이제 음. 들썩이고 있는 그 걸로. 법이 바뀌면서 확 생기는 그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조항 하나가 없었다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크게는 뭐 이걸 자세히 얘기할 생각 없었는데 전통주가 이렇게 붐업하게 된 계기가 크게는 두 가지. 일단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로 브루어링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네. 양조를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도 할 해서 수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이 풀리면서 네. 그래서 사실 막걸리 업계도 많이 생기고. 작고 이런 그 브러리가 많이 생겼고 뭐 저기 크래프트 비어 쪽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제대에서 그 옛날에 그 페이퍼에 있던 정유희 씨가 쓴 여행기를 읽었는데 전라도에서 밀주 사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전통주가 불가능하고 각 집에서 밀주라는 어떤 그 음성적으로 유통을 하는 것을 만들어 그 가지고 시골 동네 가면은 빚어서 팔고 하셨어요. 맞아. 어릴 때 할아버지. 그게 다 불법이었던 거야. 타율법이지. 그래서 집에서 보통 우리 어릴 뱀주 때, 다 담아- 그치, 뱀 담궈 담아놓고 먹고. 인삼 담아놓고 네. 그런 맞아. 것도 이것도 사실은 원래 다 불법이었던 그치 거야. 다 불법인 거지. 난 진도 홍주 한번 먹어봐. 홍주 근데 그거를 안 팔기만 하면 또 불법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사용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법조문은 제사용으로만 허락. 그럼 또 재사용을 썼다라고 하면 또 할 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좀 거겠네요.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건데 대량으로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편임내 목동 무슨 주가 대박이 난 거야. 근데 몰래 팔고 있는데 재사용을 했어. 근데 그러면 그 근처 양조장을 찔러버린다 바로 허가받는 데서.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 지역의 어떤 그 완전 한 도를 잡고 있는 무슨 보회 이런 식으로 걔들한테 모든 걸 다 주니까 걔들한테는 일단 지네 수입 빼먹는 놈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막 경찰 단속해서 다 부셔버리고. 그 부분이 뭐 한도의 도마다 하나씩밖에 술을 못 만들게 맞아. 해서 그래서 예전에 뭐 부분. 그런 말도 많았잖아. 소주도 부산 지역마다 가면 해서. 무슨 소주.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박정희가 만든 거야. 그치. 자기 강원도에는 뭐였지? 강원도는 경월. 경월 맞아. 경월 소주. 산. 그렇지, 그게 경월. 경월. 그런 게 있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전통주 탄압과 부흥의 역사는 제가 나중에 한번 준비를 네. 하도록 하고요. 역사 네, 짧은 건 좋네요. 많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빌버님은 최근에 평소에 술 어떤 식으로 많이 드세요? 최근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술을 진짜 많이 먹을 때보다는 안 먹은 것 같고 제가 20대 내내 이제 농구 동아리를 했는데 그 술 먹는 문화가 상당히 폭발적이어가지고 곧부로 소주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유행이니까. 그거 그냥 그쵸. 부산 문화 아니에요, 그럼? 그 유행 시키신 분이 강남 태생의 손모 형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워낙 술을 잘 드시고 호방하신 분이었는데 본인은 이제 그걸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실력이 되신 분인데 그거를 이제 뭔가 문화로 만들어서 애들이 20대 애들에게 약간 챌린지처럼 느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랬으면 진짜 애들이 이제 그거를 싫어하면서도 뭔가 이겨내보고 싶은 그런 챌린지, 느낌? 네, 도전 네, 의식. 네, 네. 완샷이요? 네? 완샷? 원샷 아, 뭔가 근데 그 약간 두려워하면서도 서로 즐기는 약간 그런 복잡한 그런 신고식 때 거 한번 있죠. 해본 적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끼리의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문화로 그 글라스를 먹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저는 좀 주량이 되는 편이라 음. 이제 그런 거 잘 받아 먹으면서 이제 네. 애들 망해 가는 거 뭐 지켜보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 동아리에서 거의 술을 배웠는데 토요일 한 7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이제 한국적인 술자리 계속 이제 소맥 먹고 글라스 먹고 뭐 새벽까지 술 먹고 요런 쪽으로 단련은 한 10년 했죠. 단련이야. 단련. 안 같은 거. 술을 그러니까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취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아무도- 분위기나 달려. 아무도 흥이나- 인정해주지 않는 아니 그 길을. 그 파트가 그렇게 술을 배워가지고 돈 내는 선배가 인정해 주시. 아 그러면 그렇죠. 다 그럼- 공짜 술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마셨죠. 주로 소주를 소맥을 저는 소맥을 제일 선호하긴 했는데 비율은 네, 뭐- 어떻게 드세요? 그냥 먹는다니까요. 이거 봐 뭔가 비법이 있는데 안 가르쳐 준 거야 내가. 아, 보기에는. 비법이야 뭐 흔히 알려진 뭐 저기 뭐 카스 라인까지 따라라 뭐 이런 건데 사짜요 그러니까 여기는. 취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나중 되면 사실 모르죠. 소맥은 맛이 아니라 네. 그 흥이라니까요. 그 분위기, 기세. 기세. 적절한 타이밍에 짠을 해주는 거. 아. 그게 더 중요하죠. 뭐 소주는 뭐 대선 찾고 뭐 이런 건 소주 아닙니까? 저는 맛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새 좀 바뀌는 거는 그냥 반주할 때 소주가 참 좋다 알맞지. 정도. 근데 사실 오늘 저 두 분께 좀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아 더 이상 그렇게 술 먹는 걸 못 버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네. 뭐 또 술이 엄청 약하진 않아요 나름. 그러니까 뭐 술자리가 생기면 늘 새벽까지 가고 마무리까지 하고 집에 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해보면서 해 뜨는 거 보고 예, 약간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싫더라고. 이제는 몸이 맞아. 못 받으니까 다음날 하루 다음날 하루가 없어지기도 하고 맞아. 그런 게 좀 싫어요. 이후에 그 따라오는 후폭풍들이 싫어서 그래서 술을 좀 줄인 것도 있고 내가 이 술에 마신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걸 먹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시는 술은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와인 정도만 이렇게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그냥 데일리 와인처럼 그냥 한 주에 그러니까 뭐 맨날 먹는 것도 아니지만 한 병 정도 하고 한 3, 4일 정도 해서 맞아요. 먹거든요. 또 와인은 한 병을 그러면은 며칠에 나눠 먹는다. 네, 네, 네. 와인은 또 그렇게 먹으면 또 맛이 이렇게 변하는 걸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물론 위스키도 마찬가지지만 네. 개봉해 놓으면 약간 에어링 되면서 네. 맛이 없어지지 않아? 아니야 맛이 없어지진 그렇죠. 않더라고. 먹을만하던데. 변하긴 하지만 네. 또 그 향이 좀 나름대로의 빠지긴 해요. 네, 근데 느낌은 있더라고. 그래도 음. 나쁘지 않아요. 그 포도의 진 향은 냉장고에 또 넣나?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 코르크박에 해가지고 음.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레드는 차갑게 먹어 그러면? 다 차갑게 먹어요. 아. 네. 차가운 게 좋더라고. 술은 약간 차갑게 먹는 술이 따로 있고 네. 내가 봤을 때 미지근하게 먹는 술은 또 따로 있는 것 근데 같아. 확실히 레드 와인은 그냥 미지근하게 먹는 게 좋은 맞아. 것 같고 그냥 화이트 와인 정도만 차갑게 음. 해서 먹는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시원한 맛에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찬맛. 더울 때. 네. 미지근한 술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난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미지근한 술을 어. 좋아해요. 그래서 맥주도 그렇게 시원하게 안 하고 그냥 어. 마시려면 냉장고에 넣어놓긴 하는데 냉장고에서 빼서 한두 시간 정도 놔뒀다가 그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약간 하거든요. 잔감이 있을 때만 먹는구나. 네. 냉기가 네, 살짝 그러면 남아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향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항상 저는 잔에 따라 마셔요 맥주. 그거는 좀 네. 약간 법칙인 것 같아. 네, 전에 네. 먹는 거. 약간 왜냐면 에어링을 시키고. 술을 먹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입으로 먹고 혀로 맛을 느낀다고 하지만 네. 사실 술 안에는 굉장히 많은 향미 성분들이 있거든. 그 향은 우리가 코로 느껴야 되는 거잖아. 와인도 마찬가지고 맥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휘석식 소주를 잘 안 먹는 이유가 거의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하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휘석식 소주는 맛을 잘 구별하기도 힘들고 그런가? 그래서 그것에 미학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또 소주만의 맛이 또 있는데. 술을 그건 잘 맛으로 모르겠어요. 먹고 네. 저도 맛으로 먹고 향으로 네. 먹긴 하는데 네. 전 희석식 소주 자체도 그 맛을 추구하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오늘은 소주 땡기네. 맞아.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것도 막 심지어 비교 테이스팅도 막 하고 해봤는데 맛이 다 달라. 맛있어요. 달라긴 한다고 하더라고. 조금씩 다르긴 하죠. 내가 그걸 그래서 못하는 거지. 맛으로 먹는 제 입장에서는 빌바오가 아까 했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도 그 와중에 맛이 다 다르고 소맥도 뭐 기세도 나름 중요하지만 이거는 여자 꼬실 때 약간 기세 이런 거지만 정말
술을 마실 때는 맛으로 먹을 때는 음.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땐 차라리 모르겠어요. 눈빛으로 승부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눈빛이요. 눈으로 마셔. 눈으로. 그러니까 그 나는 온도는 좀 신경 썼던 게 제주도 가면은 소주 그 지방산 노지? 소주 노지 거로 먹거든. 아. 미지근한 걸로. 네. 물론 옛날에 그 냉동고가 없어서 뭐. 냉장실 없었을 때 문화라고 하던데 음. 제주 음식들이 다 맛이 세서 아. 노지 소주를 먹었을 때 괜찮더라고. 아 그건 그 맛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음. 네, 그 노지 한라산은 노지 맛이 있긴 하더라고요. 약간 좀 여행 잘하는 사람 티 기본적으로 이제 술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이 좋은 나라나 물이 좋은 지역에서 나는 술들이 맛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 물이 진짜 우리나라는 맛있어. 맞아, 물이 맞아.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나라 술이 정말 맛있는 거야. 근데 특히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도 위스키나 뭐 일본 사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물이 좀 안 좋은 나라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도 굉장히 고산지대라서 아. 물 수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거의 우리나라 나가면 그냥 다 물 안 좋다고 물 진짜 안 좋아, 보면은 다들. 돼. 맞아. 해외 여행 가면 물갈이를 한다고 물갈이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진짜 물이 안 좋아. 석회 많고. 네, 석회질 맞아요. 많고 그래갖고. 그래서 멕시코 술도 보면 우리가 아는 뭐 데킬라라든가 코로나 맥주 이런 거 보면 보통 레몬을 넣어서 먹거나 맞아요. 뭐 레몬을 짜서 먹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레몬을 짜서 먹는 이유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소독이나 소독하는 개념으로. 그 멕시코에서 콜라 많이 먹는 이유가 네 맞아요. 물이 너무 안 물 좋아서. 대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술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거지. 아. 물이 좋기 때문에 술도 근데 이게 맛있다. 하여튼 못 만들어. 새끼들 아, 아니 맛있는 술이에요. 정말 뭐 밴드 셀렉션 이런 데서 상도 받고 하잖아요. 하이트도. 맛있게 만들려면 맛있게 맛있게 만들 수 있어. 만들- 하여튼 공장에서 먹으면 정말 다르긴 해요. 음. 근데 보니까 이제 아사히가 생으로 들어올 때 유통할 때 보면 아사히는 냉장 시설에 그 통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공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으로 와서 그 냉장을 유지해서 냉장으로 생을 쏘는 건데 한국은 보면 막 그 하이트통 막 복도에 싸놓고 먹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온도가 안 맞으니까 그게 만약에 빨리빨리 소비가 되면 그럼 괜찮은데 소비가 안 되는 데는 계속 맛이 없어지는 거죠. 맞아. 저는 이제 이렇게 주종 중에서 저는 맥주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좋아하는데 맥주에 관련돼서 사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간에 다 하기는 그렇고 그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몇 개만 네. 말씀을 드리면 네네.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이천에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천에서 만든 뭐 맥주가 맛있다 이런 썰이 있었어요. 맞아. 네네네. 네. 인천 공장마다 맛이 네, 다르다. 공장마다 맛이 다르다. 근데 사실 공장마다 맛이 어떻게 다르겠어? 대기업인데. 근데 공장마다 맛이 다른 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제 거기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그 하이트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네. 공장마다 맛은 다른 건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보면은 같은 카스인데도 투명한 병에 담겨 있는 카스가 있고 맞아. 색깔이 있는 병에 담겨 있는 카스가 있어. 투명한 병이 훨씬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기린 맥주 중에 이지방 시보리라는 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 짰다는 거잖아. 근데 거 뭐지? 투명한 병에 담긴 맥주는 아무래도 공장에서 만들 때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단박에 보이니까 신경을 써서 만든다는 거야. 투명한 병 뭐지? 투명한 병에 투명한 병 있잖아요. 투명한 유리병. 유리병. 아. 근데 이제 갈색으로 되어 있는 네, 병.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말고 병도 색깔이 있는 병이 있어. 아, 네네네네. 병 갈색이잖아. 근데 담벼락에 투명- 꼽아놓는 그 병. 투명한 네네. 병에 있는 맥주가 확실히 더 깨끗하고 맛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역시 맥주는 생맥주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네. 구분이 생맥주랑 캔맥주랑은 크게 크게 구분이 없어요. 옛날에는 맥주를 만들고 그 맥주에 홉이나 뭐 이런 거 첨가물을 넣어서 보존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홉 말고도 이외에 화학적인 첨가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효모라는 걸 넣잖아요. 그래서 계속 발효가 되니까 근데 이걸 상품화 시키면 계속 발효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효모를 죽이려고 가열 처리를 했어요. 한번 가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맥주랑 이런 그냥 시판되는 병맥주나 어차피 발효균이 캔맥주랑, 없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가열을 안 해도 그러니까 비열 처리라고 하잖아요. 비열 처리 네네. 맥주. 가열을 안 해도 거기서 효모를 나온 죽일 수 말이야.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성분은 똑같은 거야. 100% 일치하는 거야. 감성이죠. 그렇죠. 이젠 감성이죠. 이제는 생맥주. 감성이에요. 네. 캔맥주나 생맥주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 잔이 차니까. 잔이 차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 일단. 기분이 좋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게 다르면 좋은 거죠 뭐. 네. 그 준씨님은 그러면 네. 아니. 네. 준씨 그러면 최근에 뭐 평소에는 술 어떻게 많이? 아 저는 요즘 여자친구랑 아 뜨겁다. 결국 나왔네. 뜨겁게. 아따마 뜨거워 얘. 여자친구랑 와인 많이 마셔요. 와인 정말 마시고 제가 와인 중에는 이탈리 와인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탈리- 최근에 하나 선물 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그 미국 와인이더라고. 아, 맛있던데 네. 피노누아. 이탈리 와인이 깐깐하네. 보면 약간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이하다는 건 사실 우리는 와인을 접할 때 와인은 프랑스지, 뭐 아니야 칠레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메이저 대륙의 그쵸. 와인들을 네. 많이 먹잖아요. 메이저 나라의 와인들을 네. 많이 먹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음. 그러다가 이탈리 와인 먹었는데 굉장히 뭐 10,000원, 20,000원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많이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탈리 와인 업계를 보면 근데 이탈리 사람들이 굉장히 장인 정신 투철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네. 뭐 페라리라든가 명품들. 그렇죠, 명품들. 네. 이 사람들이 이런 국가 물론 이탈리아에도 AOC 뭐 이런 거 같은 프랑스의 그런 등급제가 있어요. 네. 뭐 DOGC인가 뭔가 있어요. 근데 안 따르는 거야. 이런 거 안 따라도 우리는 맛있는 와인을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있는 거지. 자존심이 있는 거지. 꼭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특이한 와인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돈나프가타라는 그 와이너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와인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즘은 뭐 나라나 이런 거 뭐 레드나 화이트 이런 거 안 가리고 와인을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네. 목동 패스밴더님은 평소에 어떻게? 사실 맨날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평소 술 문화? 네. 평소 즐기는 술? 네. 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일 1식하고 그렇죠. 하루에 한 끼 먹기 때문에 네. 오늘 뭘 먹을지 굉장히 고심고심을 하다가 그렇죠. 맛있는 거와 맛있는 술을 딱 골라갖고 근데 보통 맛있는 거가 골라지면 거기에 맞는 술을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실 오늘은 뭘 마셔야지? 근데 형님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술을 먼저 고르고 술을 고르고 그 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 술을 어디서 먹어야 되지? 음. 그러면 이 술 파는데 그럼 저기 가서 먹어야겠다. 저기 가서 일단 그냥 술만 고르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건 알아서 파니까. 그거 가게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제일 꿀조합이. 요즘에는 사실 내추럴 와인 많이 먹는 편인데. 맞아 와인병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 뭐 내추럴 와인의 매력이 어떤 걸까요? 사실 저는 예전에 그 내추럴 와인이 한참 떴을 때 있었잖아요. 핫하다가 코로나 지금 때. 좀 줄었죠. 네. 그러니까 와인 자체가 이렇게 한번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와인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와인샵 가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내추럴 와인 찾고 있는데요 했더니 거기 사장님이 사실 저는 내추럴 와인 그렇게 좋게 안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가를 좀 낮게 치시더라고요. 근데 좀 그 요즘 너무 약간 트렌드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평가를 낮춘다기보다는 우리가 내추럴 와인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 크지 않았나? 그쵸.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사실 그 아까 뭐 생맥주나 그냥 캔맥주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내추럴 와인 자체는 우리가 먹는 와인은 대부분 이산화황이 들어가 있잖아 보존제로 더 화학 이상 발효가 첨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없는 네. 와인이니까. 그래도 화학 처리를 안 한 거라고. 그래서 네. 뭔가 몸에 더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사실 몸에 안 좋다고 하면 그 이산화황을 어떻게 넣겠어 와인에. 그렇죠. 네. 그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내추럴 와인이 뭐 몸에 더 좋대느니 무슨 뭐 이게 뭐 첨가물이 안 들어갔대 뭐 이런 거 사실 나는 그냥 그치. 마케팅인 거 같고 마케팅인 마케팅 거지. 어디서 마케팅인 뽑아낸 거야. 거지. 그쵸? 그냥 MSG. 내추럴 와인에 음. 내추럴 와인이 아닌 우리가 평소에 맞아요. 많이 보는 그냥 마트에서도 팔고 편의점에서 음. 파는 와인들을 그냥 보통 컨벤셔널 와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내추럴을 요즘 많이 먹는 이유는 뭐 컨벤셔널도 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항상 빤하니까 혼자 막 그렇게 막 엄청 비싸고 좋은 와인을 막 맨날 사 먹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식사를 하면서 하나 곁들일 수 있는 와인이 사실 되게 빤해. 항상 먹는 맛이고 그냥
안 봤던 바트를 시켜도 금액대가 대충 비슷하면은 음. 대략 그냥 상상하는 맛에서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약간 그냥 좀 색다른 걸 즐기고 싶어서 마시는 것뿐이지 뭐 전 내추럴에 큰 가치를 둔다거나 또 여전히 막 이 가격에 이런 맛있는 와인이 있네 싶은 게 여전히 계속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히 뭐가 더 좋다 나쁘다나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맛있어서 먹는 거죠. 그 드시는 내추럴 와인이랑 잘 어울리는 뭐 이런 음식 안주 뭐 이런 게 좀 페어링이 있을까요? 내추럴 와인은 약간 맛이 기본적으로 센 게 많아서 네. 좀 의외로 동남아 음식이나 약간 이런 거랑 좀 잘 어울려요. 좀 그런 거 약간, 액젓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 존 씨가 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약간 장맛 네, 그런 것도 괜찮고 있는. 음. 그렇구나. 오, 되게 꿀팁인데요. 뭐 중국 음식 같은 것도 괜찮고 기름진 음식이 너무 기름지지 않은 중국 음식류 같은 거 뭐 오양장육이나 이런 거나 뭐 그런 것도 맛있고 되게 매칭하기 나름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요. 페어링이란 건 네. 사실 그냥 진짜 안 어울리는 페어링이 있긴 있어. 근데 그러니까 사실 진짜 100의 페어링이 있다기보다 그냥 내 생각은 그냥 진짜 안 어울리는 거를 제거하고 한 50만 넘어가면 웬만하면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 맛있고 맞아. 술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이유만 있으면은 사실 뭐 뭐든지 어울리는 거지. 뭐. 정말 이 술꾼들이 막 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네. 데이터 쌓아서 야 이거랑 이건 진짜 딱이다 하는 건 그런 건 진짜 실패 없고 맛있긴 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남이 정해놓은 걸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스스로 골라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딱 꿀 페어링이 있지. 잘 아는 사람이 골라주면은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초콜릿에 와인 먹는 게 좋더라고. 난 그거 별론데. 난 초콜릿 와인 초콜릿 위스키. 그러니까 바 가면 그렇게 주잖아요. 초콜릿에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이나 말고 레드 와인 먹는. 난 레드 와인의 풍미가 너무 좋아서 사실 초콜릿 같은 센 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포트 와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진한 느낌의 와인들은 포트 와인이나 진한 일반 와인을 난 진한 와인을 좋아하는데 포트가 아니면은 그 맛과 초콜릿이 섞이면은 그냥 아닐 것. 뭐 사람마다 이건 취향이니까. 취향이니까. 그래요.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또 나름 어울리는 거지 뭐. 빌버님 뭐 와인 같은 거 좀 좋아하지 저는 않으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소맥파? 소맥만. 소주 맥주밖에 모르는 네. 사람이라 사실 맛을 잘 못 느끼는 편이에요. 안주는 그럼 치킨 말고는 뭐 좋아하는 게 소맥에 소맥에 좋아하는 거요? 예, 사실 뭐 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소맥은 사실 뭘 먹어도 맛있긴 해요. 치킨밖에 안 시킨 티는 난다. 거의가 저는 그거 후라이드만 시켜서 혼자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소맥이면 사실 치킨 외에 대안이 별로 없지. 뭐. 그쵸. 그렇긴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최고의 조합이죠. 소맥에 떡볶이 난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치킨 먹을 때는 그냥 소주 먹는 것 같아요. 그거 잘 어울리지. 예. 괜찮. 그 소금 후추 찍어가지고 소금 후추의 짠맛하고 그다음에 치킨의 기름 맛. 소금 후추가 중요한 거. 그걸 이제 응. 소주는 달잖아요. 그래서 단짠 기름 맛이 다 그런 느껴지는데 소주를 마시면 이제 그게 다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럼 집에서 먹을 때도 아. 소주 그 큰 컵에다 먹어요? 집에서 먹을 때는 잔을 굳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잔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잔. 네, 눈에 보이는 거대로 먹는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혼자 먹으니까. 나도 한때 그 갬성에 빠져갖고 소주를 혼자 소주 먹을 때 그 맥주잔 달라 그래갖고 이렇게 콸콸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작은 잔에 주는 게 이유가 있더만. 그러니까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은 내 입에 묻은 음식이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원샷하지 않기 때문에 섞여. 그쵸. 그래서 섞여. 냄새도 나고 맛도 좀 달라져. 그래서 이거 별로 썩 좋은 방법은 아니. 진짜 빨리 막 내가 오늘 진짜 뒤질 거야 이러면서 따라갖고 쭉쭉 먹을 게 아닌 이상 작은 잔에 근데 저는 먹는 게 글라스를 그래도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성시경님도 최근에 이제 글라스를 먹으면서 글라스의 맛이 따로 있는데 성격이 그게 이제 유행시켰지. 한꺼번에 소주가 입안에 확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주의 그 클리어 할 수 있는 기능이 극대화되는 게 저는 있다고 보고 또 그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오묘한 그러니까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별 문제를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잔으로 먹는 것보다는 글라스로 먹는 게 꿀꺽 넘기는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립감이 좋나?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좋고. 그리고 시원함이 확실히 더 느껴지는. 아, 맥주를 조금씩 네네. 이렇게 한 모금씩 먹을 거면은 네. 글라스가 별로 안 좋다 이거야 내 말은. 음. 근데 쭉쭉 마시면서 쭉쭉 마시기. 그쵸, 먹을 그러니까 거면은 그 그 맛도 글라스의 있고. 한 음. 제 기억으로는 500 한 잔에 소주 한 병이 다 들어가고 그냥 식당에 있는 맥주 잔은 한 그게 한 3잔? 세 잔. 2잔만 뭐 이렇게 세 잔, 세 잔. 세잔 좀 안 나와. 아, 네네. 완전 고봉으로 3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한 4번 정도, 5번 정도 나눠 먹을 때 이제 졸라 많이 먹네. 그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네. 네 다섯 번으로 한 나눠서. 병을 이렇게 네. 나눠 먹을 때 나눠 먹을 때 난 이제 그걸 4-5번을 마신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인트는 맥주 잔이 차가워져 있고 소주도 차가운데 이제 그 글라스로 5번 나눠 먹을 때의 이득은 맥주가 주는 시원함을 소주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한번 이걸 해보려고 집에 탄산 기계 있어가지고 소주에 탄산을 넣어봤어요. 절대 먹지 마. 그건 안 토할 어울릴 것 뻔했네. 같아요. 상상만 해도 별론데요? 토할 뻔했네. 나 소주는 어떻게 먹어도 그러니까 그 그냥 역한 느낌을 넘기는 그 재미도 있는 것 같아. 심지어 탄산으로 하면은 소주 냄새가 이만큼 올라와 갑자기. 그 제가 소주를 네. 괜찮다 하고 마실 때는 그냥 탕류 국물 있는 거 국물 있는 거. 겨울에 음. 그렇게 아. 먹는 조합이긴 거 하지. 아니면은 제가 막 소주 마시다 이렇게 먹었던 적은 없던 것 근데 같아요. 뭐 탕소주, 삼겹살 소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맥주랑 피자를 좀 저도요. 궁합이 완전 좋다라고 맛있지. 생각해요. 완전 피자하고 맛있지. 맥주는 진짜 꿀 조합이야. 천상의 조합이고. 사실 소주랑도 좋아요, 근데 음. 피자 소주 피자 개짱. 소주 좋죠. 저는 오히려 탕에는 맥주가 피자에는 소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 저는 오히려 치킨을 먹을 때 맥주를 마시는 게 힘들어요. 피자에는 부대껴 내가 먹죠.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난 피자에는 와인이 더 좋은데. 피자에도 사실 와인 뭐. 다 맞아 와인도 맛있는 좋아요. 건 다 잘 어울려. 네. 그거는 와인도 맞는 좋아요. 것 같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페어링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각자 않아요. 이게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페어링에 그 어떻게 맞추느냐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피자 시켜서 소주 먹을 때는 페페로니 피자에 페페로니 추가해서 과하다 싶게 얹어와서 그거 한 조금씩 그냥. 페페로니 엄청 듬뿍 얹혀서 그래서 먹거든요. 저희 단골집에서는 이제 피자 커팅을 벌집 모양으로 해서요. 그러면은 요만하게 잘라줘요. 이렇게 해서 조각으로.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모. 한 그럼 벌집 요만한 거 피자네요? 한 조각씩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핑거푸드로 안주로 만들어서 침 먹듯이. 괜찮죠. 우리 암사형 좋은 성당들이 생각이다. 제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맛잘알. 그래요. 저희 이제 계절이 네. 이제 여름이 아직 조금 덥긴 한데 네. 오늘도 저 땀 무지하게 흘렸거든요. 찬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네, 근데 확실히 밤 되면 조금 서늘해지고 있는데 네. 곧 가을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초가을 그리고 가을 요때 먹으면 좋을 조합이 각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술은 원래 봄이 진짜 먹기 좋은데 가을도 봄만큼 좋습니다. 결국 좋은 날씨에 먹기 맞습니다. 좋다. 맞아요. 이런 거는 비전문가들이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정리해주고. 네. 비전 빌바오님은 뭐 질문이 네, 정확하게. 가을 계절에 맞는 가을 술자리 어떤 꿀 조합 같은 거. 그냥 뭐 여기 또 소매가 아니야 근데? 아니 저는 인상 깊은 가을의 술자리는 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농구를 엄청 했는데 농구장에서 술래기를 했었어요. 자유투 던지기 해가지고 꼴찌가 그러니까 그 뭐 꼴찌를 계속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 돈으로 보쌈 같은 거를 시켜 먹거나 이런 게 물리기네 있었는데 물리기. 피내기. 네네네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 농구장에 그 옆에 건물이 있어서 네. 상당히 그늘이 져서 시원하고 하늘은 되게 높고 나는 이제 농구에서 좀 힘든데 술은 빨리 취하니까 쓱 들어가고. 네네 그래서 하늘 딱 볼 때 와 내가 청춘을 제대로 불사르고 있구나 이런 게 기억이 여름이었다. 남는 네네네 네네네 이 색 존나 멋있게 낭비했다 차라리 낭비할 거 제대로 그 낭비해야지 장면이 조금 더 그 강렬하게.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네. 그 농구장과 하늘과 뭐 이런 주변의 분위기와 이 이런 페어링 것들이 좋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 그 안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억까지 그때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과 담는 뭐, 거네요. 네, 웃고 떠들고 재미있었던 형들 동생들 뭐 네. 이런 거 재밌었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을은 한강. 아. 한강에서 배달 음식 뭐 저는 중국 요리 좋아요.
이게 뭐 그 깐풍기 같은 건 좀 식어도 먹을 만하고 저는 한강에서 국물은 비추하고요. 깐풍기 좋지. 그리고 깐풍기 양장비처럼 식어도 큰 지장 없는 것들 시켜놓고서 저는 거기서 한강에서 소맥을 좋아합니다만 뭐 사람 따라 소주 먹든 맥주 먹든 와인도 좋죠 사실. 그 한강이 이제 한 10월쯤 되면은 밤에도 벌레가 없고 맞아. 약간 싸른한 바람이 불어요. 물 냄새도 덜 나고. 그래서 긴 옷 입고 가서 찬바람 맞으면서 꽤 운치가 있죠. 네. 걸어갈 만한 거리에 모텔이 있는가 이런 거. 무조건 있지. 그렇구나. 그거는 필요해. 아니 커플이 가기 때문에 한강 그 고수부지라고 하지 이제 요즘엔 뭐라고 토끼굴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무조건 모텔 있어. 그래요? 그런가? 그러니까 물론 강남 같은 데 말고 암사에서 한 풍납까지는 나가는 데마다 모텔이 있고 뚝섬 쪽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 금방 뚝섬도 그렇고 뭐 망원지구도 대학가가 있어서 또 있어서 저기. 망원 쪽. 네. 가을 한강 야스는 안 됩니다. 잡힙니다. 아우씨 안 되죠. 그거는 가끔 있더라고요. 풍기문란이에요. 야스. 또 야스 했으니까 또 목동 패스 밴드님의 어떤 가을에 좋은 가을이 되면은 일단 막걸리가 사실 좀 여름이 힘들거든요. 여름을 버티기가 힘든데. 발효라서. 그래서 맛이 빨리빨리 가요. 아. 그래서 여름에 좀 먹기 힘든 가을 막걸리. 막걸리가 또 드라이의 끝판왕인 송명섭 장인의 송명섭 막걸리가 여름엔 진짜 솔직히 완전 비추거든요. 금방 쉬겠다. 상태가 막 진짜 널뛰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여름에 못 먹는 송명섭을 가을에 딱 먹으면 기모 왔다가 쿨타임 채웠다가. 기가 막히죠. 좋다. 막걸리랑 송명섭으로 시작해서 네, 이렇게 뭐 점점 이렇게 묽고 드라이한 애로 시작해갖고 조금 더 진하고 이렇게 되직하고 색깔 약간 좀 오래 참았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 약간 그런 색깔 안에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싹 올라가면 아이 그런 거 말하면 어떻게 먹어? 밤 막걸리야? 아이 그쪽으로 안 갑니다 저는. 네. 순수한 막걸리로만 요거트 냄새 좀 나고 색깔 살짝 노릇노릇한 거.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 얼굴 빨개졌는데? 근데 이거 막걸리나 뭐 생명의 근원이고 뭐 그런 땅의- 거 땅의 먹으면서 전기고 뭐.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쓱 먹으면서 밤나무 아래서? 막걸리 하면 또 조합을 그냥 전 이런 걸로 잡아야 될까요? 막걸리 사실 뭐 먹어도 괜찮은데 사실 나 혼자 먹을 땐 그냥 나 안주 없이 먹어 막걸리. 아 진짜? 막걸리 저도 먹으면 막걸리는 배불러. 안주 없이 먹어.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 약간 배불러. 배부르는 느낌이 있어서 난 김. 그냥 김이라든가 뭔가 약간 굳이 뭘 먹고 견과류, 싶으면 김, 땅콩 이런 거. 마른 멸치 뭐 이런 건어물 향 센 거 것도 안 먹고 그냥 거의 막걸리만 먹거나 맞아 아니면은 막걸리가 향이 그냥 세긴 해. 가볍게 사실 뭐 이게 가벼운 건 아닌데 그냥 빨간색 무침류는 다 맛있죠 네. 막걸리랑. 아 무침류. 그리고 오히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막걸리. 나도 저는 그냥 그래. 그건 그거 그냥 배불리려고 감성으로 먹는 먹는 거 거지. 같고. 맞아. 그냥 힘내라고 먹는 거 같고 식사 느낌이고. 아니 가을하면 전어 이런 건데 이제 전어도 전어도 못 먹을 이제 못 거 아니야. 먹지. 전어. 아이씨. 그 막걸리에 의외로 괜찮은 게 그 볶음용 멸치 전자레인지에 한 20초만 돌려가지고 그 왜 맛다시 같은 데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 또 프란 형이 음식에 대해서 네. 음식과 자취남의 요리 약간 이런 거에 야매에 대해서 내가 특화돼 있으셔갖고 정말 그렇군요. 뭐 하기 싫은데 뭘 집어 먹고 싶은데 김 같은 거 말고 뭔가 생선 고기류가 먹고 싶을 때 멸치 좋습니다. 형님 암사동에 심야식당 이런 거 하나 차려주세요. 다들 차려라 그럼 난 내가 먹다 망한다. 사장이 더 많이 먹는 식당. 본격. 사장이 항상 취해 있어. 존 씨는 가을에도 맥주겠죠? 네 맥주예요. 저는 좀 덜 차가운 맥주. 가을에는 약간 맥주도 종류 많잖아요. 근데 뭐 항상 그렇게 즐기는 맥주는 아닌데 그래도 가을에는 좀 땡기는 게 독일 맥주들. 독일 필스너 바이젠 같은 밀맥주. 밀맥주. 약간 독일 바이젠 같은 경우는 벨기에랑 좀 다르게 화사한 맛은 없어요. 좀 담백하고 걔네는 바이젠조차도 되게 네, 맞아. 순수령이기 때문에 뭘안 넣고 안 넣고 만들기 때문에 맞아. 그런 담백한 그런 거에 뭐 맞는 제철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견과류 정도 과일.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이렇게 즐겨본 적은 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이니까 뭐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옛날에 그 블로그 한참 오빠랑 하면 다 나왔었거든요. 농담이고 예전에 한번 한 뭐 10년 전 된 것 같은데 가을에 아까 말했던 오이스터 바가 붐이 불었을 때 강남에 뭐 굴바를 가서 굴 이것도 못 하고, 먹는구나 앞으로. 네, 굴도 못 먹지 이제. 굴하고 이제 피트 향이 좀 진한 위스키 음.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좀 페어링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막 본 것 같아. 아즈백 이런 거. 굴이 가을인가? 네, 제철이? 아니 어. 가을이 시작이지. 가을 겨울? 시작이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나. 와, 그런 것도 좀 추천해드리고 근데 역시 술은 뭐 뭐니 해도 맥주가 추석에 또 추석 음식에다가 음. 산적이나 뭐 전에다가 아 그러네. 뭐죠? 음. 그 제사술, 네. 제주. 법주 뭐 이런 거. 대꼬리로 있는. 경주 법주도 그것도 괜찮지. 맛이 있습니다. 그 맛 괜찮지. 그거 먹으면서 잔소리 한 번씩 듣고 네, 맛이 있죠. 집 나가고 그래서. 제사 안 지내니까 우리는 그냥 제사 음식 해놓고서 그냥 고스톱 치면서 소주 먹고 맥주 먹고. 옛날엔 제사가 좀 귀찮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는 또 그게 되게 가족이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것 저희도 제사 음식을 그냥 해요. 제사 안 지내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맞아, 느낌, 맞아. 예, 네. 그 느낌은 한번 살려주는 게 같이 산적 굽고 이러는데 또 정감이 있죠.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곧 또 추석이죠. 네. 네. 이거 추석에 나갈 수 있지 않나 아마 지금? 추석 전에 나가겠죠. 바로 아니요 나가나? 추석 전이죠. 추석 전에 네. 나가고. 저 네. 한참 남. 한참 남았습니다. 네. 그러기에는. 아무튼 네, 저 오늘 이렇게 좀 술 네. 이야기를 한번 별도로 기획해서 해봤는데 뭐 술 이야기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기에 술 먹고 따라서. 사고 친 얘기. 네. 그리고 뭐 또 음. 꼭 이렇게 술에 국한된 거가 아니라 또 다양한 주제로 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다음 이슈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음,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정해서 네. 또 플러스도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제안도 한번 해봐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네, 댓글로 한번 제안 주시면은 맞아요. 저희가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줬달고 해주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네. 방송에 나온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술에 관련 사연들 네네.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네, 다음 방송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참여해주셔서 네, 고생하셨고요. 네, 네, 39 플러스는 네. 네, 첫 번째 방송인데 39 플러스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